빈속의 운동을 해야지만 이 체지방도 태워지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독소도 빼고 좋다. 또는 뭐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공복운동과 식후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빈속의 운동을 해야지만 이 체지방도 태워지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독소도 빼고 좋다. 또는 뭐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식전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식전에 운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운동하면서 뭘 소모하느냐? 근육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어지럽고 이런 뭐 근육도 오히려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한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식후 30분 후에도 식후에는 바로 강력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에너지들이요. 위 운동을 위해서 지원을 가져요.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위 혈액 같은 게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운동 제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식사하고 운동이 무조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이 강력한 운동을 식후에 바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체지방이 많은 이런 전신비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식전에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사를 안 해도 이미 체지방이라는 몸의 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너무 체지방이 쌓여가지고 몸에 오히려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전에 운동을 통해서 그 체지방을 끌어내야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좀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식사 전에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식전에 운동이 좋으냐, 식후에 운동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도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운동은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는 사실은 인간의 에너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는 아침에 태양이 솟아올라서 햇볕을 비출 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통해서 몸의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고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 우리가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면 사실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녁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역기 들고 상체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확 끌어올려 놓으면 저녁에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안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잠을 잘 자고 하게 되면 식욕이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 역행하게 되면 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밤에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 유혹을 또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면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도 사실 즐거워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은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맞게 아침에 또는 낮에 뭐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5시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끌어올려주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좀 안정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을 할 거냐 하는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에너지가 딸릴 때는 강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적절한 산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추동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 유산소 운동은 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저녁에 잠 못 자고 뒷골 땡기고 하체는 약해지고 뭐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균형이 깨진 분들인데 사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근력 운동은 하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육의 70%는 거의 엉덩이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려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상체 근육 운동도 있고 하체 근육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 저녁 또는 공복에 식후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이제 50대 50 상체도 해야 되고 뭐 하체도 해야 되니까 상체를 키우기 위해서 팔, 뭐 어깨 근육 또는 가슴 근육 한 50% 하고 엉덩이 허벅지 한 50%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4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있는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되고요. 50대 이후, 60대 넘어가서는 저는 좀 과할 정도로 진짜 하체 운동만 하라 그럽니다. 상체 운동은 아예 하지 말고 하체 운동만 해도 나이 들면 상체는 굵어진다. 예,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느냐 하체 운동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될까요? 걷기 운동은 사실은 제일 좋은 운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생성 안 되고 그간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기분대로 걸으면 에너지를 추동해주는 그런 추동력으로 에너지 순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피드 워킹이잖아요. 좀 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이게 땀도 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체지방이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런 뭐 편하게 걷거나 또 급하게 걸을 게 아니라 천천히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은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면서 걷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엉덩이 허벅지에 약간 힘을 주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워워킹을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사실은 뭐 특별한 운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평지에 걸으실 때도 이런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에 이 지면과의 접촉을 느끼면서 파워워킹을 해주면 하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운동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라는 게 모든 기관이 매일 사실은 잠잘 때는 좀 적게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하루 종일 앉아야 돼 있어야 되면 사실 매일 1시간 정도 내외는 걸어야지만이 그 에너지 경락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매일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일주일에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하는 경우는 매일 해도 좋지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겠다고, 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심한 경우에 뭐 우리가 근육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힐링이 되면서 근육이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주는 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